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생활과 건강에 진심인 이제 시작입니다. 요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요. 뭘 가지러 갔다가 왜 갔는지를 잊어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이런 순간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순간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마음 한쪽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납니다. 괜찮습니다. 그 걱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뇌는 다시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력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열쇠는 매일의 아주 사소한 습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쌓이면 당신의 뇌는 다시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기억력을 어떻게 지키고 훈련할 수 있는지, 뇌과학적 배경, 생활 습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따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드신다면, 혹은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응원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억은 훈련된다. 치매를 막는 뇌 루틴.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기억력. 나이 들면 다 나빠지는 걸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아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뭘 하러 왔는지 깜빡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험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두 이상한 것도 무서운 징조도 아닙니다. 그건 단지 뇌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뇌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억력 저하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곧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힘이다. 기억은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반복하고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지 저하의 40% 이상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뇌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우기보다는 감정, 감각, 대화, 몸의 움직임과 연결된 기억들은 나이 들어서도 훨씬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야기와 느낌을 더 오래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지키는 일은 단지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기록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기억 훈련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도 머릿속이 뿌연 느낌이 드셨나요?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괜히 스스로에게 화가 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뭔가를 잃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조금만 더 돌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억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부. 뇌는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까? 우리의 뇌는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것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즉, 매일 똑같은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비슷한 말, 비슷한 식사, 비슷한 풍경만 보고 있으면 뇌는 점점 덜 깨어있게 됩니다. 반대로 낯선 길을 걸어보거나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해보거나 모르는 단어 하나를 새로 외워보는 순간 뇌는 갑자기 활짝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틈으로 기억의 회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라는 부위가 위축되는데 이 해마는 바로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창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걷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 짧은 글쓰기 같은 활동만으로도 이 해마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동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평소 가던 길 대신 낯선 골목을 걸어보기, 자기 전에 짧은 메모 한 줄 남기기, 양손으로 동시에 다른 동작 해보기. 예를 들면 한 손으로 동그라미, 한 손으로 세모 그리기. 이런 자극은 작지만 뇌에게는 신선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신선함이 기억이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열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감정이 담긴 자극은 기억을 훨씬 오래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한마디, 함께 걷던 길에서 불어오던 바람, 우연히 들은 노래 한 소절. 이런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단순한 숫자나 이름보다 훨씬 오래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기억을 훈련한다는 건 단지 깜빡하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매일의 감정과 경험을 뇌가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뇌는 늘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기만 해도 그 순간부터 뇌는 다시 움직입니다. 그 첫걸음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3부. 기억을 지우는 습관들. 피해야 할 것들. 앞서 이야기했듯 기억력은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은 기억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말합니다. 기억을 훈련하는 것 못지않게 기억을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몇 가지 습관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 뇌의 집중력과 기억 회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디지털 의존, 기억의 외주화. 요즘은 전화번호, 생일, 계좌번호까지 모든 걸 스마트폰이 대신 기억해줍니다.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뇌가 기억할 기회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기능을 잃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모든 걸 맡기다 보면 우리의 뇌는 점점 기억이라는 근육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멀티태스킹, 분산된 집중력, TV를 보면서 휴대폰도 보고 밥을 먹으면서 통화하고 뉴스를 들으면서 댓글도 달고 이런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당장은 많은 걸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기억에 남는 건 거의 없게 됩니다. 기억은 깊은 집중 속에서 가장 잘 저장됩니다. 멀티태스킹은 그 깊이를 얕게 만들어버립니다. 3. 수면 부족, 기억이 머물 공간을 잃다. 자는 게 아까워서 늦게까지 핸드폰을 봐요. 밤엔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어요. 잠을 못 자면 피곤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와 감정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데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과정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스트레스와 부정 감정. 해마를 갉아먹는 독.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불안, 우울, 짜증 같은 감정이 길어지면 뇌는 방어적으로 작동하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함께 흐릿해집니다. 또 반복 없는 일상, 뇌를 멈추게 하는 단조로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식사, 같은 장소, 같은 사람과의 대화. 이런 예측 가능한 하루는 편안하지만 뇌에게는 거의 자극이 없습니다. 뇌는 새롭고 낯선 자극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작은 변화, 새로운 시도, 미묘한 감정의 떨림이 바로 뇌를 자극하고 기억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기억을 지우는 습관을 몇 번이나 했는가? 내가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던 습관이 혹시 내 뇌를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기억을 지키고 싶다면 기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4부. 기억을 지키는 뇌 루틴. 일상 속 훈련법 5가지. 앞에서 우리는 기억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억을 다시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들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혼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바로 뇌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손을 쓰세요. 뇌와 가장 가까운 신체 운동. 뜨개질, 요리,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이런 손을 쓰는 활동은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곧바로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교한 손동작은 뇌의 운동 피질과 해마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기억 회로를 자극해 뇌 전체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하루 한 줄 기억을 적으세요. 글쓰기는 뇌의 정리 운동. 오늘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 지금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 누군가에게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문장 하나만 써보세요. 한 줄이면 됩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통과시키고 기억을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종이에 써도 좋고 핸드폰 메모에 남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내 안에 붙잡아 두려 한다는 나의 태도입니다. 셋째, 대화를 나누세요. 언어 기억과 감정 기억을 동시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건 그 자체로 뇌 훈련입니다. 단어를 떠올리고 말을 이어가고 감정을 실어서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언어 회로, 감정 회로, 기억 회로를 동시에 작동하게 만듭니다. 꼭 대단한 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밥은 뭐 드셨어요? 날씨가 좋네요. 이런 사소한 말도 뇌에게는 소중한 자극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전화통화라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시간이 늘수록 뇌는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넷째, 노래를 부르세요. 음악 속에는 기억이 숨어 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냄새, 사람, 감정까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게 바로 기억과 음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가사를 기억해서 따라 부르는 행동은 언어 기억과 청각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정해보세요. 매일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반복이 뇌 안에 따뜻한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순서를 바꿔보세요. 익숙한 루틴에 낯선 바람 불어넣기. 항상 가던 길 대신 한 블록 돌아서 걷기.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양치해보기. 식사 순서를 일부러 바꿔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뇌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 뇌는 새롭고 낯선 것을 좋아합니다. 낯선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위해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적응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억을 지키는 5가지 뇌 루틴입니다. 손을 쓰기, 하루 한 줄 글쓰기, 누군가와 대화하기, 노래 따라 부르기, 익숙한 하루의 순서 바꾸기. 오늘부터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뇌는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시 불러올 기회를 만들어줘야만 하는 것이죠. 오브 기억을 되찾은 어르신의 이야기.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방식이다. 이 말을 믿기까지 어떤 분들은 아주 긴 시간을 돌아오시곤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분 중 한 분입니다. 72세 이모 어르신. 그분의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를 자꾸 잊어요.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요. 가끔은 내가 나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하고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그 불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한 일 3줄 쓰기. 오늘 손주가 영상통화로 웃어줬다. 저녁 반찬이 내 입에 딱 맞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이 예뻤다. 처음엔 억지로 적으셨습니다.
무언가 감사한 걸 찾으려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고, 하루에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어르신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루 중 기억해도 좋은 장면 하나는 있겠지. 그 마음으로 매일 짧은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3주쯤 지나자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글을 쓰기 전부터 아, 이건 써야지 하는 순간들이 먼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두고 싶은 하루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의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말은 곧 기억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밤 감사한 일 3줄을 노트에 적으시고 그날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을 작은 스티커에 써서 벽에 붙여두십니다. 그 벽엔 이제 수십 개의 문장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기억을 되찾은 증거이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자산이죠. 어르신은 이제 자신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스스로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삶에 대한 감각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잊지 않기로 했어요. 기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도 괜찮다고, 기억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순간, 기억은 다시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기억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기억을 방해하는지, 어떤 습관이 뇌를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기억력을 훈련할 수 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뇌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은 곧 나 자신을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곧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치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기억은 훈련될 수 있다고요. 꼭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이 쌓이면 뇌는 분명히 반응하고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잊었다고 해서 모든 걸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다시 돌아보겠다는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기억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노후에는 입맛도 변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영양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